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1일 일요일 밤 10시 31분입니다. 미국장 마감 살펴보기 전에 영상 녹화 일정부터 좀 말씀드리면 내일은 하루 종일 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도 저녁 영상도 없고요. 내일 저녁에 미국장은 정상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열릴 미국장 점검해야 되겠죠. 그거는 화요일날 아침에 영상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쉴게요. 그래서 일단 일정 말씀드렸고 이 미국장 마감한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신나게 올랐습니다. 어제 뭐 특별한 엄청난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전전날에 있었던 거 22 통화정책회의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움직임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아니고 유럽이 좀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한 두 달간 올랐던 미국 증시가 8월 중순부터 꺾이는 데에 한 1조를 한 게 그 주요 원인이 유럽의 물가 우려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9월 6일부터 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반등을 이끌어낸 것도 결과적으로 유럽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8월 중순에 물가 인플레가 심각하다라고 나오니까 9월 초에 22에서 75bp를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힘차게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이 어떤 큰 추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도 여전합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S&P입니다. 여전히 뭐 다중바닥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인 건 맞아요. 여전히 하락이 좀 유리하긴 유리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증시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가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대세 전환을 이게 아예 뭐 대세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 아래쪽으로 꼬꾸라질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증시만 놓고 보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떤 방향성을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죠. 여기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써놨죠. 인플레나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긴축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증시의 중장기 하락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단 저의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 증시,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어떤 시장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를 결정한다고 이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자리니까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존의 포지션들을 청산하거나 그럴 거 없이 가만히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어쨌든 최근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의미 있는 매수세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혹은 주식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신나게 올랐어요. 그죠? 그 달러 약세, 유로존의 긴축으로 인해서 달러가 좀 주춤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탄력적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찔끔 튀어오른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튀어오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진행 중에 천천히 올라와야지 이게 어떤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증시가 급하게 튀어 올라와 버리면은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데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증시가 하락 추세 중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솟아올랐고 탄력적으로 솟아올랐다면은 그죠?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일단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의 상승에다 대고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야, 봐라. 하락 추세 중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으니까 저거 내일 되돌리면 하락, 예.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밤에 내일 만약에 이걸 다시 상승한 걸 되돌려버리면은 속임수다. 이 상승이 속임수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속임수다 이런 이야기는 좀 지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속임수다 뭐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양봉이 나왔잖아요. 장대 양봉.
큰 장대 양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일단은 대응이 더,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합리적인 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튀어 올랐다, 저런 점들이 상승 추세의 완전한 전환에는 약간 독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긴 나온 거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자. 의심의 눈초리는 가지고 있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미국 증시 이야기는 얼추 다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지와 저항 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야기를 뭐 해드리자면은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자리, 그죠? 한 뭐 4120? 뭐 이 정도 자리까지 S&P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자리는 무거운 저항입니다. 왜 무거운 저항이냐면, 여기 그 5월 말 6월 초에 이 싸웠던 자리이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이어서 저기 7월 말 8월 초에 싸웠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격전지죠. 저 뒤에도 보시면 그 4월 말 5월 초에 싸웠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중요한 저항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412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일단은 12,550 정도가 어떤 저항이었는데 돌파 한착했으니까 일단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12,900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한편으로는 12,550을 약간 턱걸이로 안착한 거니까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종가상으로 어디 라인을 넘어섰으니까 더 오를 수 있고, 위쪽으로 마디 가격이 다음 마디까지 일단 상승 목표치가 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딘가 저항해서 뭐 밀릴지 어쩔지 모르는 거고, 일단 하여튼 거기까지 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못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이제 거기 어디가 저항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자, 이 정도 측면에서 이해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이야기를 이 정도 했고, 하여튼 원웨이 상승했습니다. 시원하게 원웨이 상승했어요. 한동안 뭐 눈만 뜨면 빠지더니 이제 눈만 뜨면 또 갭상승 해가지고 큰 폭으로 계속 원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강하면은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잘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27자리를 빅스가 돌파 한착하면은 그럼 이제 세상이 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여기 저항을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더 빠질 수 있다, 시장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어디서 반등 나올지 몰라요. 일단 하여튼 죽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니까 시장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어제 오른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증시 같은 경우 특별히 이상한 거 없었고요. 뭐 당연히 아마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올랐겠죠, 그죠? 반도체 지수 이런 거 올랐으니까 일단은 그 만약에 이제 한국 증시가 뭐 특별한 일 없이 개장을 한다면, 월요일 날 밤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나간다면 한국 증시는 화요일 날 개장했을 때 뭐 신나게 오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휴 기간 내내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연휴 기간 내내 뭐 미국 증시 오르고 달러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도체 지수 오르고 이랬으니까 한국 증시 좋을 수 있겠다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거의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반등을 해서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일단 돌파 한착을 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이 정도 모습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지난주에 유로존 어쩌고저쩌고 통화정책회의 75bp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세계 증시가 일제히 반등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사실 반등할 만한 자리였긴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지난주까지 해서 22 통화정책회의 전에 비교적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가지고 다들 반등할 만한 위치까지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일 증시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여기까지 빠졌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이 코스피로 치면 선물 300에 해당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 부근이니까 반등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지지선, 이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뭐 레벨업이냐 다운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급하게 하락했는데 반등도 안 나오면 오히려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일단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올라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세상 일이란 게 이 꼭 그래야 되는 자리에서 꼭 뭘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걸 하면은 재미가 없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요한 지지선이다. 중요한 지지선 자리에서 반등을 할 중요한 지지선이면 반등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죠. 근데 반등할 자리에서 꼬박꼬박 반등하면은 이거는 사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보면은 이 오히려 이렇게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하는 게 이 증시의 건강에 안 좋은 것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살짝 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만약에 이제 이 증시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개무시해버리고 한 번에 와르르르 붕괴시켜버리고 투매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 훨씬 증시가 안정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 이거만큼이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요즘에 일단 세계 증시가 지나치게 반등해야 될 때에서 너무 적절한 때에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일제히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독일 하나만 보고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거죠.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여기 어디가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살짝 붕괴시켰다가 반등 나와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 한국 증시도 뭐 솔직히 많이 내려왔어요. 한국 증시도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네모나게 그어놨죠. 이 자리가 매물대라고요. 308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솔직히 반등 기대할 만한 자리예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폭락시켜버리고 투매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차라리 증시가 건강해질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22 통화정책회의 직전에 다들 중요한 라인까지 너무나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다 더해서 마침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증시가 반등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나 뭐 이슈로 보나 뭐 반등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달러 인덱스 같은 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 재료가 나왔으니까 급락을 했어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 자연스러운 일인데 개인적으로 이 반응이 좀 떨떠름합니다. 뭐 어떤 이야기냐면은 진짜 중요한 자리는 여기쯤이겠죠. 여기가 전고점 자리잖아요. 전고점 자리, 달러 인덱스의 전고점 자리. 이 자리가 이제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 하락 에너지를 만약 하락을 시키고 싶으면 달러 인덱스도 이 하락 에너지를 좀 잘 아껴 써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뭐 급속히 급락해 버리면서 중요한 지지선에다가 대고 지지력을 테스트해 버리면 전 이런 거는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일단 별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지력만 더 확인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달러는 어제 하락 마감했어요. 이 점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어제 급락한 이런 달러의 움직임이 차분한 하락도 아니고 급락하는 달러의 움직임이,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게 달러가 이제 여기서 추세적으로 죽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요한 지지선의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했다, 지지력을 테스트했다라고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제 하여튼 달러가 하락했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런 모습이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요한 저항이 여기거든요. 중요한 저항이 여기가 1.0 뭐 페리티로서의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어떤 페리티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저항 자리인데 어제 금요일날 급등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윗골이 달리면서 좀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보면은 아무튼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이 빨리 여기를 돌파한 척 해야 이게 뭐 레벨업이고 뭐고 되는 건데, 자꾸자꾸 여기서 저점은 좀 낮춰놓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일단 뭐 계속 어쨌든 이 시장 상황의 좀 불안함은 계속될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뭐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점검만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뭐 증시가
뭐 크게 오르고 뭐 달러가 떨어지면서 위험 자산들이 좋았는데 좋게만 보기는 여전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다들 탄력적으로 올랐다고요. 구리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국제유가 같은 것도 그러고 뭐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랬지만은 솔직히 지금 상황이 구리 같은 것도 그냥 하락 중 반등의 의미밖에 없는 것 같고, 국제유가도 뭐 어제 다시 86달러 돌파했지만 이걸 상승 전환으로서의 의미로 보기에는 이미 81달러까지 저점이 낮아진 것이 좀 모습이 좀 좋아 보이진 않죠. 이런 거 보면서 상방으로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95달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의 추세를 결정짓는, 95달러는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결정짓는 중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라인이어서, 저 자리를 최근에 8월 말에 다시 돌파한착했을 때는 이게 뭔가 싶어서 좀 헷갈리긴 했지만, 근데 이제는 95가 아니고 이제는 85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뭐 지가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설마 다시 95달러를 돌파한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래저래 지금 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이 원자재 수요 둔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원자재들, 국제유가에 비롯한 원자재들이 박살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올랐지만 뭐 반등에 불과한 것 같다. 추세는 아래쪽으로 일단 정해졌다라고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유가요. 95달러에서 한참 레벨 다운 했으니까. 예. 더 이상 이제 국제유가 보고 헷갈린다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갑니다라고 일단 이야기 하려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여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국제유가고 뭐고 일단 다 같이 오르긴 올랐다. 달러가 약했으니까 뭐 금값도 그죠? 최근에 뭐 좀 비리비리했던 금값 같은 것도 좀 올랐다. 뭐 이렇게 그냥 확인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가 약하면서 오래간만에 위험 자산들이 좀 신났다. 이 정도 모습을 보면 될 것 같고, 금리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 뭐 강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기 20일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이제 사실상 75bp 인상은 사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91%가 됐어요. 이제 뭐 이제 9월 달에 75bp 인상은 거의 확정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좀 있긴 있고요. 금리가. 그래서 하여튼 금리들도 최근에 많이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젯밤에 뭐 조금 뭐 주춤하긴 했는데 워낙 중요한 저항 부분에 있으니까 저는 주춤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목표치는 전고점까지 열렸다라고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 최근에 움직임이 좀 급격했으니까 좀 쉬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하여튼 금리는 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는 좀 쉬어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해드리고, 뭐 단기물 금리들은 좀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75bp 인상할 게 사실상 이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10일, 지금 제 영상 녹화하는 기준으로 10일 남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물 금리들이 이제 빨리 이 3.25까지 기준금리가 3.25가 되는 걸 빨리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제 단기물 금리들이 지금 후다다닥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거 레벨업해서 신나게 오르고 있고, 3개월물 금리 이런 것도 신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한참 더 올라야겠죠.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도 3.25까지 올라야 되겠죠. 그래야죠. 75bp 인상하는 거 반영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단기물 금리들이 좀 FOMC 회의가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오르는 감이 있고, 장기물 금리들은 조금 움직임이 좀 쉬어가고 있다. 이 정도. 하지만 상승세가 죽은 건 아니다. 이 정도를 체크를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다 끝났죠. 사실상 FOMC 회의가 이제 10일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일 남은 거 이전에 그나마 좀 중요했던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22 통화정책회의 75bp 인상은 그거였는데, 중요한 이벤트 끝났죠. 중요한 이벤트 끝났고요. 이제 꼴랑 10일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10일밖에 안 남은 이 FOMC 회의를 주목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뭐 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뭐 위든 아래든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증시 이벤트들이 있냐, 22 통화정책회의는 끝났고 FOMC 회의는 10일 남은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 이번 주 하여튼 주 후반쯤 가면은 CPI들 발표가, 물가지표들의 발표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이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또 시장이 좀 들쭉날쭉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그래 봐야 유로존에서 75bp를 올렸기 때문에 FOMC에 10일 뒤에 있는 FOMC에서 무조건 75bp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진짜 100bp 올리는 거 아니냐, 혹시나 파월 의장이 더 급한 긴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야기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 물가 지표들에 따라서 100bp 가능성도 뭐 그죠?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쩌고 많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화요일 날이거든요. 화요일 날입니다. 9월 13일 날 저녁에 9월 13일 날 저녁에 보시면 미국의 코어 CPI가 발표가 됩니다. 코어 CPI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그냥 CPI도 발표가 되고요. 물론 이 CPI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참고하는 그 지표는 아니긴 한데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해요. 연준이 직접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코어 PCE 지표입니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이거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요일 날엔 PPI가 발표가 됩니다. PPI. 이것도 물가 지표죠. 그래도 이거는 좀 덜 중요할 수 있는데 하여튼 물가 지표가 화요일, 수요일 날 발표가 된다. 그리고 주 후반에 가면은 유로존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유로존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 수, 금요일 날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드디어 FOMC 회의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FOMC 회의가 그렇게 오래 남았었는데 이제 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시장이 이제 뭐 막 오르거나 막 떨어지거나 솔직히 그렇게 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FOMC 회의가 그렇게 가까워졌다면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